헬로 동지들, 방송작가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술기운의 작가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약서를 도입하고 나서 그 뒤에도 우리가 좀 골 때리는 일들이 많았다. 말하자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이 그 제도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걸 자기네 무기로 삼아가지고 방송작가들을 공격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악질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서 관련된 억울한 사연 하나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연을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를 말하고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던 S사 간판 시사 프로그램의 작가였던 제트입니다. 2017년 12월 방송작가 집회 표준계약서 도입 소식이 들려온 후 제가 몸담았던 S사 내에서도 작가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죠. 2018년 2월 계약서 작성이 이뤄졌습니다. 작가 일을 오래 했지만 계약서를 쓴 적은 손에 꼽았기 때문에 뿌듯하고 감개무량했죠.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계약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돼 있었다는 부분. 하지만 방송작가들을 위한 계약서가 처음 도입되는 시기이니 일반적인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나 조항들이 다르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S사는 그 계약서 계약 기간마저 지키지 않고 전체 작가 중 한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2월 말에 해고했습니다. 해고를 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 작가들이 항의를 했지만 S사에서는 계약 종료를 한 것뿐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나아가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권리 분쟁 영역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그날 해고를 당하던 오후를 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중파 간판 시사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도 더욱 깊었고요. 좋은 프로그램, 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고 자부했건만 그날 이후 저의 작가적 자부심도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연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는 놈들이 더한다는 게 이 시사 프로그램 만드는 제작진들이 똘똘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똘똘이들이 말이죠. 법적인 그 어떤 이 좀 빈 공간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술적으로 이제 뛰어난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더하다, 이 놈들이 더하다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 이 케이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발생한 문제였던 거잖아요. 2달 만에 발생한 일이죠. 사실 굉장히 황당했고 작가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에요.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구두계약 관행의 문제를 정부와 작가협회가 나서서 개선해보겠다면서 표준집필계약서를 도입을 했는데 방송사가 그거를 작가를 쉽게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거죠. 이 작가들에게 방송사가 계약서를 내미니까 5년이나 일한 작가는 그동안 일을 했었는데 나에게 이 계약기간 끝났다고 해고를 하지 않겠지? 라면서 즐겁게 사인을 했고 한 달 된 작가는 언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르진 않겠지. 하지만 S사는 너희들이 사인을 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종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괄 해고를 한 사건이어서 그 당시에 뭐 저도 이 대책위 활동들을 같이 지켜봤었는데 실제로는 이 작가분들이 결국에는 복귀를 못했죠. 그렇죠. 복귀도 없었고 마지막 사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싶어? 그래, 그럼 써봐. 대신 너 그러면 그 계약 기간 맞춰서 너 해고야. 이게 오히려 이제 계약 기간을 짧게 잡음으로써 방송사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작가들의 이제 다음 목줄을 더 쉽게 잴 수 있다는 무기가 돼 버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이 외주사에서 일을 하고 계약서가 없어도 돈을 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만들자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권고, 표준집필계약서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권고를 하는데 정부 차원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곳이 주요 지상파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본사는 사실은 돈을 떼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JTBC, 뭐 TBS, MBC, KBS 다 돈을 그렇죠. 안 주진 않죠. 근데 오히려 오랫동안 일했는데 나가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좀 바꾸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제 제작진들이 아싸. 그렇죠. 이걸 좀 결이 다르구나. 우리는 외주사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정작 피해를 본사 작가들이 보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표준집필 계약서를 만든 문체부의 카운터파트가 작가협회였기 때문에 작가협회 소속 작가들이 이 사건에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저 해고된 작가들을 대신하는 후임 작가로 들어가지 않겠다.
대체 작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시작해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들 입장에서는 파업에 준하는 일인 거죠. 네. 작가를 해고했는데 그래? 그렇다면 안 해. 부당하게 해고했으니 이러면. 저 자리는 가지 맙시다라는 네. 게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가협회 소속으로 이제 S사 작가를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 개인적인 뜻을 보태는 사람들 이 하나 둘씩 동참을 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결국은 실제로 작가를 못 구했어요. 말하자면 혼쭐이 난 건데 그 방송사는 그 난리를 겪고도 계약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발전된 어떤 내용이 없었습니까? 당시 이게 문제가 되면서 S사가 계약서 이후 계약서를 수정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계약 기간을 뭐 2달, 3달 이런 게 아니라 1년으로 명시를 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폐지할 때 폐지 전에 작가에게 4주 전에 통보하겠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사정으로 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작가를 해고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다만 4주 전에 그걸 설명하겠다라는 식의 조항을 새롭게 표준 집필 계약서에 없던 내용을 넣은 거죠. 하지만 피해 작가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아니면 복귀 조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미안하진 않은데 어쨌든 계약서는 조금 좀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 이런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네요. 그 4주 전 통보 같은 거는 사실 근로계약서에서도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런 조치들이 좀 추가적으로 취해진 게 있습니까? KBS에서 쓰는 계약서에서도 이 4주 전 해고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4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만 있는 거지 이걸 어겼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이걸 그냥 냅둬도 됩니까? 이윤정 전 부지부장님. 주로 방송사 추궁할 때 제가 나오는 난감한 그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전에 4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만약 이걸 어기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주 전에 통보를 안 하면 그 4주에 대한 페널티로 4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네, 4주 전에 해야 돼. 근데 어기면요. 그냥 미안하지. 이 수준의 공영방송인 KBS가 하고 있다는 거죠. 유감을 표한다. 네, 뭐 미안하다 이 정도인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사실은 문체부가 표준집필계약서를 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기존 계약서의 문제를 좀 보완하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계약 해지 항목에서 4주 전 통보 그리고 어길 경우 어떻게 하는 식으로 정부가 좀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문체부가 이런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표준 계약서를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고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작가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면 지금 작가를 보호하는 내용도 방송사들이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너네 결국 손해다. 그러니까 표준집필 계약서는 그냥 놔두고 네. 알아서들 고쳐서 쓰시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계약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게 목적성이 더 크잖아요. 을인 방송 작가들이 내용 수정을 좀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잘 수정을 해주고 갑인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우리도 그럼 맘대로 할래요라고 하면 니네 그러면 안 되지라고 조정을 하는 게 정부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헌법도 개헌을 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아니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공고안인데 뭐 고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강요도 아니면서. 그러니까요. 무슨 로마시대 성모법입니까 이게? 고치면 되는 거지. 못 고칠 게 뭐가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가 이거 한 건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도국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을 개편을 하기로 한 날 이제 단체 모여서 다 회의를 하는데 네. 그날 이제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당일날 이제 당일이요? 네, 당일날 그만 나와라 이제 그만 나와라 했는데 네. 화가 나는 것은 이제 개편날 첫날에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작가님도 와 계셨던 거예요. 그 나의 후임이 나는 오늘까지인데 나 대신 온 사람 이미 미리 앉아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친놈들 아니야 완전히. 뭐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아직 내가 해고당한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이제 개편 회의를 한다고 해서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뭐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 볼까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 작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 작가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해 작가님이 기억을 네. 더듬어 봤더니 네. 추석 전에 이제 보통 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에 계신 분한테 추석 잘 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갔을 때 네. 그분이 누군가를 면접을 보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아 뭐 누구를 뽑나 보다 하고 다른 자기를 프로그램에 갔다는 뭐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알고 보니 자기 후임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지 왜?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원진주 작가님 나오셨을 때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리에 그 새로운 작가를 구하는 구인 글이 올라왔다. 이것도 사실 황당한 일인데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이미 내 후임이 뽑혀서 나랑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작가 양쪽 진영을 붙여놓고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도 아니고 이게 뭔가 교통 정리도 안 되고 제대로 된 통보도 안 되고
계약서를 통해서 보호가 안 됩니까? 그 당시 이 M사가 쓰고 있었던 계약서 자체만 네. 놓고 보면 이들의 행동은 너무나 정당해요. 왜냐하면 당시 M사가 정당하다고요? 네 썼던 계약 계약 뭐가 기간 어떻게 종료- 정당해요 그게? 그 민법에 따라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의사 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약 해지 조항 안에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7일 전에만 예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작진들은 네. 우리는 개편 당일에 통보를 하긴 했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주일 더 일해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 이게 사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었던 취지나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노조에서 이제 주장을 해왔었던 이유는 일하는 환경을 좀 제대로 갖춰보자는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오랫동안 구두 계약으로 일을 해왔던 작가들이 보기에는 야 이건 뭐 더 엉망이 됐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 표준 지필 계약서가 도입됐을 때 S사에서 있었던 사건보다 이건 더 심하게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작가들이 우리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유니온 소속 작가들이 어떻게든 싸워서 반드시 이 건은 MBC 계약서 바꾸고 해당 작가 복직시키자 이런 뜻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1인 시위에 들어갔죠. 저희가 한 달 넘게 1인 시위를 MBC 앞에서 진행을 했고 네. 상암동 결국은 이제 MBC 사과문을 받고 또 네. 문제가 되는 MBC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가 조금 일단락이 됐는데 현재 MBC 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있냐면 해고 2주 전에 통보를 한다라는 2주 전 조항이 네.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 2주치 원고료를 지급한다라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4주 전에 통보를 하지만 페널티가 없는데. 네, 근데 여기는 처음으로 이제 페널티가 생겼죠. 이거는 조금은 뭐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 당시 사과문의 내용은 이제 문화방송은 이번 작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과 배려 부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가들의 계약 사항을 파악해 표준 계약서 기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MBC가 사과를 하면서 당시 그 작가님을 MBC에 다시 복귀를 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말까지 일할 수 있게 계약 기간을 보장해줬죠. 사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을 텐데 그 작가님이 한 달 넘게 1인 시위 중심에 굉장히 단단히 서 주셨어요. 그래서 복귀하는 사례 또 사과받는 사례 계약서 고치는 사례를 만들어야 뿌리 깊은 관행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피해 작가님이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방송작가들의 빨간우산 방송작가 유니온을 찾아주십시오. 그 헬마우스님 덕분인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조금 더 나왔어요. 우리는 한 몇백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몇 천이 나온 거야. 맞아, 많이 진짜요?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막 역시 헬마우스 이랬는데 어제 방송 앞두고 좀 이래저래 민감한 것도 있고 말이 걱정돼. 그랬더니 헬마우스 걱정하지 마세요. 3,000뷰밖에 안 되는데. 야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이거? 아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그러더니 저도 막 깝니까 이제? 그러더니 든든합니다 선배.